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목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안선거구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례 없는 호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환경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감나움이 있어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강불식의 자세로 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임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일신 우일신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김관영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초부터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열겠다며 부안, 군산, 김제가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관할 지자체 간 갈등과 반목만 더해 심해진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새만금의 전북 저치도의 발전을 상징하는 희망과 공생의 장소가 아니라 절망과 공멸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도는 여전히 새만금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의지만 앞세운 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결단만 촉구하고 있을 뿐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만금 특별자치 합동추진단 협약식마저 허무하게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의 조정 능력과 중재 기능의 부재를 개탄하는 지역 내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며 심지어 지사께서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며 도민의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바 지사께서는 손발을 걷어붙이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에 매진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초임 초부터 역점적으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거둔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해선 지사께서 3고초려 아니 4고초려 5고초려의 정신으로 새만금 관할 지자체를 만나 설득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관할 지자체와 지자체 의원, 지자체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려고 시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도의회가 그간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왔음에도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지사님의 정치적 부재와 도정의 미비한 정무 능력이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 실패의 가장 큰 사유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타 광역시도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핵심 축으로 떠오른 5극 3특 전략에 발맞춰 연합과 통합을 통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타 광역시도에 이런 대응한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전북 자치도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 대응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당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4분 오열된 상태로 지리멸렬하다간 호기를 놓칠 채 타 광역시도 사이에 끼어 백척간두의 처지에 내몰릴 위험성마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북 자치도에서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만금 권역 공감대 확산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전문가 토론회가 새만금 특별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정도가 현재 도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계획의 전부입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도의 향후 계획 정도만으로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은 유연하다고 봅니까? 지금은 임기 안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알리백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산단 조성 속도에서 알리백 산단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새만금의 입지 조건을 활용해 단순히 시범적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알리백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 실패는 알리백 산단 시범단지 유치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새만금 권역 내 지자체가 알리백 산단 유치 과정에서도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군산시는 군산의 새만금 산업단지 전체를, 김제시는 만경강 일대 배후도시 용지를 알리백 산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새만금 제7공구의 농생명 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알리백 산단으로 조성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새만금 권역 내 지자체들이 알리백 산단 유치를 동상이몽을 계속 꾼다면 도의 그럴싸한 계획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그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알리백 산단은 전북자치도의 산업구조 혁신, 지역균역 발전, 글로벌 기업 유치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가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알리백 산단 유치 후보 지역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입지 조건이 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유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4분 5일의 필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알리백 산단 유치를 두고 동상이몽을 꾸며 각자 도생을 모색하려는 세계 시군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예정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온 가운데 알리백 산단을 반드시 새만금에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알리백 산단을 유치할 위한 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알리백 산단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 원칙을 기본 구조로 삼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알리백 산단의 최적지로 거론되는 것도 지산지소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군산 김제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부안군은 새만금 권역 내에서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존재하지 않는 지산지소의 원칙에서 배제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안 군민은 부안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모두 수도권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부안군에도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부안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새만금 7공구의 농생명 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전북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 광역화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군산, 김제, 부안으로 나뉜 행정체제는 이해관계 충돌의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해 정부와 기업이 불확실성을 안길 수밖에 없는 반면 광역화를 통한 단일 행정 주체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합적 개발 전략을 가능하게 하며 투자자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성도 못하는 상황에서 새만금 광역화 현실 가능하는 효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몸집 불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타 시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 자치도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새만금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전북자치도의 의지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주축으로 도약한 절호의 기회를 맞은 지금 갈등과 반목에 매몰려 내부 싸움만 벌이다 발목이 잡힐 것인지 아니면 희망의 미래를 열어젖힐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얻었지만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선 당장 정교하게 치밀하게 새만금 광역화 모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상존하고 있는 새만금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새만금 광역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연합과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앙정부를 향한 한 목소리로 막대한 예산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타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전북자치도 역시 우리의 비전을 스스로 만든 후 이재명 정부는 물론이고 얼마 전 공식적으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등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자치도 중장년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단계이며 평균 퇴직 나이가 52.6세라는 점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한과 같은 요인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복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5년 7월 기준 전북자치도의 인구 127만 명 중 중장년은 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며 청년층 22만 명, 노년층 45만 명보다 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세대별 지원 사업의 예산은 살펴보면 올해 중장년 지원 예산은 120원 수준이지만 청장년 지원 예산과 노년층 지원 예산의 경우 2천억 원과 1조 7천억 원으로 격차가 매우 컸으며 중장년 1인당 지원 예산은 17,000원에 불과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중장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중장년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22년 베이비 부목과를 신설하여 중장년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자치도는 일자리, 창업 관련 조례와 관련 일부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중장년 지원 부서 확대 의견과 현재 전북자치도의 중장년 지원 정책의 핵심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의 1인 가구는 30만 명으로 이 중 중장년 1인 가구는 10만 가구이었으며 고령화, 비혼 인구 증가, 이혼율 상승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과 건강 문제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건강증진 지원, 문화, 여가활동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견해와 중장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인사제도 전면 개편에 대해 내용을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6년 6월 열심히 일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원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12년 만에 교원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간 균형 발전과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립하자는 취지였지만 농촌 교육 현장은 현실적으로 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수 교원으로부터 양질의 수업과 돌봄을 받을 농촌 학생들의 기회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학교 유초등교원에게 제공되는 승진 가산점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상한 2.5점에서 1.25점으로 절반이 줄었고 인정 기간도 13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어 농어촌 지역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 관할당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근무 가산점 조정의 기준과 배경은 무엇인지, 도교육청은 농어촌 교육의 사기 저하 및 인력 유출 가능성에 대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반면 지난번 개정에서 도시 대규모 학교 근무 교사에게 새로운 가산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원들은 농촌의 희생을 위한 도시 인센티브를 더한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일부 군지역 중심학교의 경우 귀농귀촌, 농촌 유학 등의 요인으로 도시지역 중소규모 학교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교원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 가산점은 1.25점으로 축소되었지만 도시 대규모 학교 가산점
신설하여 결과적으로 농어촌학교 교원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지역 중심학교에 대한 가산점 적용 기준 제정 등 군지역 중심학교 기피 현상과 근무 교원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 일방통행이었다는 비판적이 젖지 않습니다. 특히 실제 시행 후 불만이나 불이익을 호소하는 교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권한듣게 묻겠습니다. 중등교원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36.6%, 30.3%에 불과해 전체 교원들의 합의된 의견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도서벽지 및 농어촌 가산점 미부여 공립학교, 학교 규모별 근무 경력 가산점 신설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유지 41.5% 의견이 1안, 33.9%가 2안이 24.4%보다 높았지만 인사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 1, 2안 합산이 높다는 이유로 2개의 안을 절충하여 가산점 조항 신설을 강행했습니다. 현행 유지 의견이 높았음에도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근거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농어촌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전북자치도 150억 6,200만 원, 교육청이 2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27명을 시작으로 유학생 수는 현재 263명으로 약 9.7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촌학교를 살피기 위한 사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권한듣게 묻겠습니다. 현재 전북자치도 농촌유학의 과제는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유학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어촌학교 승진가점 축소로 우수 교원이 이탈하여 농촌 유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